미생물이 좋아하는 식단 마시고요.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면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면역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방송에 소개되기도 하고요. 홈쇼핑에서는 면역력 강화라는 타이틀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면역은요, 한두 가지 방법으로 어느 날 갑자기 키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너무 피곤하고 소화도 좀 잘 안 돼서 여기저기 아파서 병원에 가면 왜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잖아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라고.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 잘 쉬면 나을 거라고 하시는데 당연한 듯 하면서도 괜히 맥이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에 최근 몇 년 사이 각광을 받고 있는 장내 미생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미생물은요, 단어를 보시면 미가 한자로 작을 미자거든요.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생물을 뜻하는데요. 그렇다고 다 작은 건 아니고요. 우리가 즐겨 먹는 버섯은 제법 크기 때문에 버섯이 미생물이었어? 하신다면 학창시절 과학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곰팡이라고 배웠잖아요. 그 안에 포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래서 크기보다는 동물과 식물을 제외한 모든 것을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속에도 당연히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요. 무게로도 한 200g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지만 미생물의 수를 보면 자그만치 약 38조 개라고 합니다. 너무 큰 숫자라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수가 약 30조라고 하니까요. 절대 얕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미생물은 우리 몸 곳곳에 살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장 속에 생태계를 이루면서 살고 있습니다. 미생물 생태계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도 하는데요. 생태계가 낯선 분들은 우리 동물의 왕국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드넓은 이 초원 위에 초식동물인 얼룩말도 있고 육식동물인 사자도 있고 이 여러 동식물이 서로 동고동락하면서 생태계 균형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이 장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유해균은 우리 몸속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당연히 적을수록 좋고요. 유익균은 식이섬유를 분해하거든요. 이때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는 물질이 만들어내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짧은 사슬 지방산을 미생물의 선물이다, 지유력이 가장 뛰어난 영양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기능을 보시면 유해균과 반대로 염증을 억제하고요. 장을 튼튼하게 보호해주고 면역계를 조절한다고 합니다. 면역 체계의 70%가 이 장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장내 미생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먹는 음식은 미생물의 먹이가 되고요. 이 먹이를 먹은 미생물은 다시 우리에게 좋은 영양분을 선물해 주는 건데요. 공생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미생물과 잘 지내야겠죠. 그런데 우리의 식단은 어떤가요? 미생물이 좋아하는 식단인가요? 물론 개인차는 있겠습니다만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 같은 서구화된 식단이 늘고 있습니다. 내 입에는 맛있을지 모르겠지만 미생물에게는 먹을 게 없는 식단이거든요. 설마 나만 배불리 먹고 미생물을 이렇게 쫄쫄 굶기시는 건 아니신가요? 그렇게 되면 우리 장을 둘러싼 이 점막이 얇아진다고 해요. 그리고 배가 고픈 미생물이 장 점막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럼 그 빈틈으로 독소가 들어가서 우리 몸 곳곳에 염증을 일으키고요. 이 염증은 다양한 질병을 일으킨다고 하니까요. 미생물을 굶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미생물이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음식일까요?
좀 전에 제가 미생물의 선물이다, 짧은 지방산에 대한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뭘 분해해서 만든다고 했죠?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미생물이 좋아하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군들인데요. 평소 즐겨 드셨던 분들도 식품 앞에 붙는 말 때문에 불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까끌까끌하고 거친 느낌이라서 그러실 텐데요. 평소 잘 씹지 않아도 되는, 소화가 잘 되는 식단 위주로 드셨던 분들은요, 이렇게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미생물이 식이섬유를 이렇게 분해하는데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물을 또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변비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량씩 서서히 늘리시는 게 좋고요. 조금씩 늘린다면 미생물 생태계도 곧 좋아질 겁니다. 또 동물성 단백질이 없어서 당황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안타깝게도 고기나 생선은 미생물이 좋아하지 않는 식품이거든요. 그렇다고 동물성 식품을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미생물이 좋아하는 음식도 함께 챙겨야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채소와 과일입니다. 간혹 생으로 먹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또 이 먹는 양을 늘리기 위해서 즙으로 내려서 드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사실 미생물이 좋아하는 건 그 즙이 아니라 걸러낸 이 위에 있는 찌꺼기거든요. 생으로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양배추나 브로콜리 같은 채소를 드시면 속이 편치 않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서 드시면 되는데요. 식이섬유의 그 강하게 결속된 구조가 느슨해지거든요. 그럼 속이 훨씬 편안해지실 겁니다. 흔히 채소나 과일하면 비타민, 무기질 이렇게 떠오르고요. 연관 검색어처럼 결핍증이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왜 우리 중고등학교 가사 시간에 비타민 A는 야맹증, 비타민 C는 괴혈병 이렇게 외웠던 거 기억나시죠? 오늘은 다른 이야기, 색깔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핵심은 식물입니다. 식물은 동물보다 오래 살거든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무드셀라 소나무인데요. 무려 5,000년 가까이 살았다고 합니다. 식물이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는 이유는 동물과 달리 움직이지 못해서 그런 건데요. 여기서 잠깐, 아직 때가 이르지만 이 방 안에 모기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실게요. 어떻게 하실 거죠? 당장 일어나서 이렇게 잡으러 다니실 텐데요. 배고픈 모기에게 이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가만히 몸을 내어줄 분은 없으시잖아요. 이렇게 식물은 어떤 외부 공격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물질을 만들어내는데요. 그 물질의 이름은 바로 파이토케미컬입니다. 파이토는 식물, 케미컬은 화학 물질이잖아요. 이 식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깔이 화학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붉은색 토마토의 라이코펜, 주황색 당근의 카로티노이드, 보라색 포도의 안토시아닌, 이 물질이 강력한 힘, 항산화 작용을 발휘합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이 산화 스트레스, 활성산소를 없애주고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면역 기능도 높여줍니다. 초록색 파프리카가 빨강, 주황, 노랑 익어가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어느 날 짠 하고 이렇게 불이 든 건 아니거든요. 푹푹 찌는 삼복더위와 장마철 비바람, 그리고 해충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켜낸 겁니다. 불현듯 채소 과일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7빛깔 무지개색 식물이 주는 그 놀라운 힘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통곡물, 탄수화물입니다. 몇 년 전부터 저탄고지 식사요법이 등장하면서 탄수화물에 대해 이렇게 좋지 않은 시각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우리 몸에 필요한 밥은 먹지 않으면서 과자나 과일 주스는 먹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탄수화물 분명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에너지 효율이 좋은 그야말로 가성비와 가심비를 동시에 갖춘 식품들이 많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과자나 과일 주스 안에 들어있는 설탕이나 액상과당은요, 단순당이라고 해서 탄수화물이지만 우리 몸에 좋지 않은 탄수화물이고요. 미생물은 어떨까요? 미생물도 좋아하지 않는 탄수화물입니다. 반면에 밥, 떡, 감자, 고구마는요, 복합당이라고 하는데요. 단순당보다 많이 씹어야 하니까 천천히 소화되고 흡수되거든요. 이렇게 많이 씹어야 소화되는 탄수화물은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정된 곡류는 식이섬유가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잖아요. 단백질도 한 25% 정도 감소되고요. 10가지가 넘는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통곡물을 드셔야 하는데요. 전곡류라고도 불리는 보리, 현미, 통밀, 귀리 이런 잡곡을 먹으면 또 소화가 안 된다는 분들 계시죠. 장이 예민해서 소화를 못 시키는 건데요. 사실 우리 장은요, 수렵하고 채집하던 시절, 그 시절만 해도 도정이 뭡니까? 그야말로 자연에서 나는 모든 식물을 다 소화해냈었잖아요. 쌀이나 밀 같은 곡물은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먹게 된 건데요. 아마 쌀밥만 드셨던 분들은 급작스럽게 통곡물을, 그것도 많은 양을 한꺼번에 드시면 불편할 수 있어요. 또 이 배출하지 못하고 굳어져서 변비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서서히 늘리면서 장 속 미생물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콩 이야기인데요. 콩은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불릴 만큼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콩의 종류마다 영양 성분은 조금씩 다르지만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천연 에스트로겐이라고도 하잖아요.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여성분들에게 특히 더 좋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콩 자체만으로는 잘 먹지 않게 되는데요. 밥할 때 넣으면 매일 먹게 될 텐데 또 이거 불려야 되잖아요. 바빠서 귀찮아서 못 먹기도 하고요. 또 어린 자녀가 있는 집은 아이가 싫어해서 먹고 싶어도 못 먹게 됩니다. 또 가스가 차서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돼서 못 드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마찬가지로 조금씩 서서히 늘리시면 되고요. 또 우리에게는 콩으로 만든 두부가 있잖아요. 국이나 찌개에 넣거나 조림이나 구이로 또 다양한 조리법으로 드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식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바쁜 일상을 지내다 보면 장내 미생물까지 챙기는 것이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헬시 플레저를 떠올려 보세요.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에서 바라본 2022년 10대 트렌드 중에 하나의 키워드인데요. 건강을 즐겁게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비건을 실천하는 MZ세대가 늘고 있어요. 이 엄격한 비건 대신에 특정한 요일이나 끼니에만 비건을 실천하면서 의미와 성취감을 함께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건강을 즐겁게 실천하는 건데요. 우리도 미생물이 좋아하는 식단, 욕심내지 마시고요. 선택적으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관리도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